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또 미래 교육과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기 관리와 미래 교육 마지막 주입니다. 저랑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걸지. 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건데, 만약 내가 이 순간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가족에게도 상관이 없고요. 또 친구에게도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 것인지.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일단 복습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신체 관리도 얘기하고 관계 관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면 관리, 지혜 관리 하면서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 이제 마지막에 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싶은 건지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기 관리의 첫 번째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계속 키워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원칙이거든요. 원칙.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을 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신앙 어떤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준다고 했을 때 그 원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유언장에 관련된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매년 유언장을 쓰거든요. 매년 유언장을 써서 우리 아까 집사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얘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들을 그래서 총 5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시간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과 시간은 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성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얘기는요. 나는 어떤 걸 위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인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사명,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어떻게 할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건 개인 신앙이라면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이 세 가지. 저도 이걸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 서영재는 한국과 인도차이나 반도는 지금 해당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신앙과 시민 운동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배우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글쓰기를 실천한다라고 해요. 저는 이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한 줄로 제 요약을 했어요. 나는 진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건강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강의를 해도 그냥 성경을 물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싶어서 이런 칼비테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직업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직업보다 더 큰 게 우리의 비전인 거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겠지?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원칙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원칙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색을 한다거나 근데 이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원칙을 적어놓고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왔나? 나는 혹시 그냥 내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닌가? 뭐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회 활동을 하던 사회 활동을 하던 제가 이걸 계속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거는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다이어리에는 조금씩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루하루가 되어 있지만 더 큰 사명이 있어야지 그 세부적인 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미래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어떻게 쓰냐? 사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우고 그에 따른 삶의 방향의 궤적들을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관리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중동부 설교 때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잘못 들어간 거다. 밑에는요. 이 위에 거만 보세요. 미래 시나리오, 미래 커리큘럼, 즉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지 인생 커리큘럼을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삶의 원칙,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이 미래 관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시나리오,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 시나리오를 대략 10년, 20년을 써보면서 그 앞에 원칙이 있을 때 미래 관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내 원칙이 없으면요, 미래는요, 그냥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지가 안 되는데 원칙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미래 관리. 즉,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매번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색을 할 수도 있고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싱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 다른 관점에서 내 삶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일기를 써서 미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물론 아이들한테 잘 가고 못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요, 이제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관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관리는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칼비테 얘기를 잠깐 하면, 칼비테가 아들 칼한테 얘기할 때 항상 공부를 하든지 어떤 거 할 때 원칙들을 알려줘요. 공부의 원칙들. 근데 그게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릴 때는 15분 공부해라, 20분 공부해라, 이제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날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듯이 시간을 관리한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 또 계속해서 시간 관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시간 관리는 뭐냐? 사실 이 책은요, 이 그림은 우리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런 시간 개념은요, 스티븐 코비가 정리를 했지만 이건 더 옛날, 그러니까 조금 좀 올라가면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시간을 이렇게 관리했고요. 또 이런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스티븐 코비가 그 만든 회사에서 만든 다이어리가 플랭클린 플래너, 즉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했거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진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또 긴급한 것,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관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투두리스트 같은 거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단계가 투두리스트를 적고 그걸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것들을 몇 차원 더 가게 되면요, 이 일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활동이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가족 관계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뭐가 해당이 될까요? 그거는 공부도 이런 공부가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떤 공부예요? 단순하게 시험을 보는 건요, 긴급해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요. 그렇지만 꾸준한 공부, 삶에 대한 공부, 우리가 지금 칼비테를 통해서 5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죠. 이 5가지 영역이 어떻게 보면요,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행을 가는 것도 긴급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관리해야 돼요? 재정 관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좀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가 나왔던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카톨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왔는데, 이 카톨릭에서 분리되었을 때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상업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특별히 르네상스를 이후에 상업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만들게 되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소명과 사명은요, 겉으로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의 하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좀 더 나가면 저는 예를 들면 돈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일수록. 왜냐하면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과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재정은요,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아주 깊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도 핵심이 바로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유대인 교육에서 하브루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하브루타는 반쪽짜리 하브루타예요. 왜 그러냐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질문과 대답, 이거는요, 듣기는 사실 좋지만 실제로 이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한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업,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큰 것들을 어떻게 해내요? 앞선 세대가 성공했던 재정들을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투자한 돈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열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 교육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이런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가장 앞서는 IT 기업들, 하버드 기업들, MIT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 커넥션, 그러니까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된다. 미래 준비는요, 다른 말로 재정 관리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따 뒤에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경제를 볼 때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 투자가 된다, 돈이 몰린다고 하는 건요, 그 분야가 앞서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거고요. 그 미래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눈여겨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재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8살, 20살 때 미국에서 독립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독립을 하는데 왜 그러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아이들한테 주식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주식이라고 하는 게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를 만들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 값, 즉 그 값에 따른 그 투기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이라는 건 이제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다른 때 얘기하고요. 이런 한 회사가 어떻게 하면 커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부자가 이제 누구죠? 아마존 베조스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창업했습니까? 라고 하면 결국 이변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창업을 할 때 먼저 그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서, 그리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산업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온 돈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게 해주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점점 커지게 해서 독립적인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관리,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네, 여기 이근대위 가짜 사나이에 대한. 근데 지금 가짜 사나이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왜요? 성품, 인격에 관련된 거. 또 하나 이번 주 뉴스 나왔죠. 네, 한 여자 연예인인데 이 사람의 인품, 인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박진영이 JYP는 왜 사고가 안 날까라고 하니까 JYP는요, 자체 아이돌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하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진실하냐, 성실하냐, 겸손하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이상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인격적이지 않고 개인은 비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위치에 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의 위치에 가면, 무슨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인품의 문제, 성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5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자기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이제 한번 하고 우리가 뒤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자기관리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뭐 신체 관리도 있고, 그런 다음에 관계 관리도 있고, 지혜 관리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관리 또 있었고, 하나가 뭐였죠? 내가 들었는데. 내면 관리. 내면 관리. 그래서 내면 관리랑 사실은 자기 관리랑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히 그 5번째 자기 관리에서 다섯 가지 자기 관리, 5번째 자기 관리를 다시 자기 관리 좀 세분했을 때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현재의 위치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를 보는 눈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재정을 관리하는 것, 성품. 그러니까 이거는요, 5가지 자기 관리는요, 남들이 보는 영역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신체는 운동을 하니까 보여주죠. 근데 원칙, 미래에 대한 눈, 시간, 재정, 성품은 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것에 보는 게 아니라 다 내면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튼튼함과 동시에 자기 관리를 할 때에 한 인간이 잘할 때, 잠재력이 충분히 나을 때 이 자기 관리가 그때 결국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관리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이것들이 삐뚤어졌을 때 뜰 수는 있죠. 근데 뜨지만 곧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다 이런 자기관리 영역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네,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하시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랐을 때 결국은 스파크, 창의성도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정말로 더 값어치 있고 꾸준히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관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관계 관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뜨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혹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속 가능성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는 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재정은 그 중에 일부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볼 때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떠한지를 봐야 될 때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그 중에 제가 카이스트의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 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카이스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김난도 교수의 어떤 트렌드 2021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이거나 좀 뭐랄까 어떤 회사 부분이냐면요. 이 카이스트 미래 전략은 조금 더 거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한 국가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이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냥 미래를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서는 매년 똑같은 방식과 용어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스태퍼라고 하는 약자로 하게 되거든요. 스태퍼의 S 제가 하나는 더 붙였습니다. 이 앞에 스태퍼라고 해서 이제 걷는 사람 혹은 뭐 걷는 사람들 뭐 이런 기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걷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로 걷는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사회를 할 때 이제 2021 이제 요 2021 책의 가장 뒷면에 대한 거거든요. 뒷면에 써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미래 교육이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미래 교육 때문에 제 설교나 아니면 이 칼비테를 하거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냥 근데 요거 하나뿐만,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 그리고 노동, 문화.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테크놀로지는 기술, 연구개발, 생체인식. 네,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생체인식이나 블록체인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냐면, 이제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꾸준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겐 어떤 걸 보게 해야 될지, 또 하나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환경, environment. 네, 이것도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기후 변화, 환경,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연관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동시에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의 교육에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단어거든요. 사이버 보안, 녹색, 파퓰레이션, 즉 인구학적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 이거 실제로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교육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 인간 중심의 기술혁명, 폴리틱스. 이거는 뭐 법률, 법, 정책 이런 것들. 특별히 AI 같은 거, 안보, 이코노미, 경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미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소스, 자원 관련된 얘기. 근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스피릿, 즉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로봇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안 살아봐서 그냥 막연해요. 맞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 로봇이 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지금 반려견 대신에 반려 로봇, 개를 대신한 동물들 소니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딥페이크, 진짜 같은 가짜. 계속해서 이제 뭐 이 진짜 같은 가짜를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페이크 뉴스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얼굴을 실제 보지 못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 게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인간 강화, 데이터 알고리즘, 확증 평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를 봤을 때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게 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확증 평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택트 기술과 4대 계급, 특별히 제가 말하는 언택트 기술로 일하는 거는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아시죠? 이제 출입을 하려면 QR코드를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뿐만이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어서 이 언택트 기술을 몰라서 이제 정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게 계급론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에도 보여줬지만 미래보고서 2045, 2050 보셨죠? 2017년도에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건데 더 계급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봄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또 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내 자녀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변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고민을 다행히 르네상스 시대에 개신교가 나오면서 엄청난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르네상스 시대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그냥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실제 고민하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거를 던져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7주 동안 교육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